페이지 187쪽까지 숙제한 것 중에 질문 있나요? 혹시 했나요? 야, 니들 야, 뭘 이렇게 좀 풀어봐. 좀. 그리고 질문도 하고. 야, 이거 중학교들도 막 이거 숙제 해오더라. 아, 고등학교 현실판 너희들이 안 하면 어떡하냐? 어? 야, 올 여름방학 계획표 숙제는 하자. 이걸로 정하자. 알았지? 책상에다 숙제는 하자. 알겠지? 문제를 몇 개 이렇게 풀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니들이 안 해오면 내가 이걸 다 풀어줄 수는 없어. 이거 우리가 사실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해서 문풀 시간에 여기 있는 문제도 다 풀 거야. 폰에 프린트 맞는 거에 다 있으니까 안 해. 그런데 2번 푸는 거랑 1번 푸는 건 다르잖아, 확실히. 그치? 숙제를 꼭 해오자. 안 해오면 어떡할까? 어떡할까? 안 해오면. 안 해오면 어떻게 뭐 격려의 어깨를 두드림?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멱살 잡고 흔들어야 돼? 숙제 해야지. 그치? 격하게 끄떡거리네. 이제. 왜? 그치? 저거 좀 해오더니 저건 이제 아예 그냥 놨네. 어? 자연인이냐 이제? 왜 흙파서 살래? 목표를 정하자고. 여기 보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냐면 우리 순서를 한번 보자. 우리가 처음 앞단원에서 화학결합을 설명하면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뭘 알았니 얘들아? 전기 분해를 통해서 화학은 뭐의 학문이다? 전자의 학문이다 라는 걸 알았어. 전기 분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해를 해본 결합이 어떤 결합이었어? 공유결합인 누구? 물을 전기 분해해봤고 기억나? 수마산풀, 수가산조, 수폭산옥, 수이산이 기억나냐? 그 다음 소금을 전기 분해했어. 염화나트륨. 그치? 그걸 통해서 이 두 결합이 전자가 화학결합에 참여한다는 걸 알았어. 근데 여기 빠진 화학결합이 하나 누구야? 그렇지, 잘했어. 금속결합이야. 정말 반갑네. 금속결합은 왜 여기다 못 넣었을까? 아는 사람. 왜 전기분해에 금속결합이 안 들어가 있지? 야, 웅웅을 대면 내가 그냥 확 얘기해 줄게. 에이씨. 전기 분해잖아. 그럼 대문자 몇 개짜리가? 2개짜리인 화합물이 뭘로 바뀔까? 원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금속결합은 그 자체가 원소야. 그냥 분해를 못해요. 됐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온 결합을 배웠어.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이온 결합 100% 뭐다? 화합물이다. 내가 말하는 것만 대답해도 다 맞춘다니까 얘들아. 니네 100% 화합물일 수밖에 없지. 금속 원소인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인 음이온이 결합해야 되니까 대문자 2개 이상 해야 되나 무조건.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이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화합물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그 화합물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금속 원소 양이온이 들어있다는 거야. 걔들을 보통 화학식에 어디다 쓰지? 맨 앞에 써. 항상. 그래서 만약에 이온 결합 있는데 A, B 이렇게 써 있으면 누가 양이온이라고? A가 양이온인 거야. 무조건. B는 그럼 음이온이 되겠지. 그럼 A와 B의 전하량 B는 몇 대 몇이야? 1대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A가 플러스 2가면 B도 마이너스 2가. 이런 식이지. 됐어? 두 번째 무슨 결합 배웠어? 공유결합 배웠어. 공유결합. 맞지? 공유결합은 화합물도 있을 수 있고 원소도 있을 수 있었어. 기억나냐? 화합물 대문자 몇 개? 2개.
원소 대문자 몇 개? 한 개. 대신 금속의 원소와 공유결합 분자의 원소는 뭔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지? 금속의 원소는 밑에 아래 첨자가 없다고 그랬잖아. 공유결합의 원소는 밑에 첨자가 있다고 2가 붙는다고 항상 너희들은 X2 이런 형식으로. 그리고 공유결합에서 너네 뭐 배웠어? 전자 점식 찍는 거 배웠잖아. 탄소가 몇 개 찍혀? 질소는? 그럼 3개가 찍히면 공유결합 3쌍이네, 맞지? 그럼 옥텟 규칙이 안 맞잖아. 그래서 질소는 비공유가 몇 쌍이 있어? 한 쌍이 있다는 거 기억하라고 그랬지. 산소는 공유 전자쌍 몇 쌍 할 수 있다? 2쌍. 그럼 비공유 몇 쌍? 2쌍. 플로린은 공유 전자 한 쌍, 비공유 3쌍. 수소는 그냥 공유 한 쌍. 수소 주변에 전자 잔뜩 찍었다가 좀 부끄러웠던 적 있지? 기억나냐? 그게 공유결합이야. 얘가 앞으로 얘만 배운다고. 오늘도 얘만 배울 거거든. 알았니? 금속결합 배웠지? 금속결합은 원소라고 화학식으로 원소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하고밖에 금속결합을 못해요. 얘는 중심 양이온하고 최애가 무슨 전자? 자유전자. 그렇지, 잘했어요. 그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을 대봐요.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열, 전기, 전도성이 좋다. 또 고유한 광택이 있을 수 있다. 산란 때문에. 마지막 퍼지는 게 무슨 성이라고 했어?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끝에 다 뭘로 끝나? 전성이 좋다. 뭐가 좋다 이거? 뭐가 좋다? 유연성이 좋다. 연성이 좋다. 퍼짐성이 무슨 성이라고? 뽑힘성이. 니네 뽑힘성 좋아, 나빠? 좋은 편이야? 뽑힘성. 이거 손바닥 다? 바닥에? 인간이야? 선생님은 다. 이걸 왜 한다고. 이 정도는 다 닫죠. 아, 더러워. 대답 못하면 이걸로 악수한다. 알았냐? 자유전자가 그런 성질만 알면 되는 거야. 질문. 전기장, 자기장을 걸어주면 중심 양이온 어디로 움직여? 어이. 쟤 때문에 산 줄 알아. 악수 한 번씩 다 할 뻔했어, 니네. 알겠냐? 됐지? 그렇게 명심을 해야 돼. 자, 우리는 이제 모든 결합을 떨쳐버릴 거야. 누구만 갖고 갈 거라고? 얘만 가지고 갈 거야. 그게 오늘 배워야 될 결합의 극성이야. 그럼 이거 왜 배우냐고. 이걸 배워야 마지막 하이라이트 분자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 말을 들어봐.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오비탈 그게 뭐고요? 파이 본딩이 뭐고 시그마 본딩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문제 100점 맞게 해줄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풀면 돼. 알았어? 다만 이것만 기억해. 탄소 비공유전자쌍 있어 없어? 중심원소에. 탄소 있어 없어? 중심에. 없지. 걔는 비공유가 없지. 질소 있다 없다만 얘기해. 있다. 산소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됐지? 하하. 숙제도 안 한 애들을 100점을 맡겨야겠다. 신이죠, 신. 내가. 지금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숙제도 안 한 사람이 100점을 맞는다. 그건 선생이 잘하는 거죠. 이건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뭔가 비리가 있는 거죠. 문제를 뺐거나. 자, 여러분, 오늘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결합의 극성이다. 이 결합이 무슨 결합이냐? 공유결합.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고민할 때 화학은 뭐의 학문이다? 전자. 저 공유결합은 공유전자 한 쌍을 말하는 겁니다. 뭐를 말한다고요? 공유전자 한 쌍. 무슨 전하대였죠, 애들? 아니, 전자잖아. 무슨 전하대였어? 얘가 치우친다고, 이제부터. 공유결합을 하는데, 생각을 해봐. 얘랑 나랑 공유결합해. 너 비금속. 그럼 나도 뭐? 비금속. 그죠? 비금속이 여자야, 남자야? 비유한 거래. 내가 비유한 거예요. 비금속은 여자야, 남자였어? 여자였어, 여자. 음양 이론 내가 얘기했잖아. 음양 오행까지는 안 해줬지만, 음은 여자고 양은 남자다. 너네들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점에 빠져 살 거 아니야? 네 학생들 특히, 점집에 가기만 해봐. 남자친구 데리고 맨날 타로 이런 데 들어가.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이지라고. 그 사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올해 100년해로.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다 헤어진다고 그래요. 둘은 헤어져. 맞긴 잘 맞구만. 100%죠. 어린애들 와서 보는데 걔들이 결혼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가지 마. 나한테 와. 공짜로 봐줄게. 여자친구 데리고 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자마자 손 털고 나가. 둘이. 내가 한 5분만 네 여자친구 설득 하면 너랑 헤어지게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봐, 이거. 에? 얘는 물이 많은데 너는 화잖아. 얘한테 잡혀 먹힌다. 바로 헤어집니다. 양에서 음은 여자고 양은 남자예요. 그래서 양은 금속 원소라고 취급하고, 내가 그래서 전자를 내놓고 그럴 때 그게 정자 생지세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줬잖아요. 안 했구나. 그런 얘기 안 했구나. 19금이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중학교들은 합니다, 제가. 다시 보세요. 이 공유 결합이라는 건 공유 전자 한 쌍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너희들 공유만 배웠죠? 이 전자쌍이 누구한테 당겨질 거라는 예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되냐고. 이윤결합에서는 이 공유 전자 한 쌍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가져가버려요. 누가? 음이온이. 양이온은 뺏기고요. 그러니까 음이온은 그냥 음전화 띄었고, 양이온은 양전화 띄었고, 이걸로 끝이지만, 얘들은 뺏기진 않아요. 근데 치우친다는 거죠. 전자구름이 치우칩니다. 그러면 이 친구랑 나랑 지금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데 내가 힘이 세요. 봐도 세잖아요. 치우쳤어, 이쪽으로. 근데 쟤는 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부분 전하가 생기는 거죠. 꼭 전기에서 정전기 유도 현상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 친구가 금속인데 내가 에보나이트 마이너스 전할 땐 금속막대를 가까이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져가면 얘 몸에 있던 전자들이 밀려나서 발끝으로 가요. 그러면 제가 가까이 음전화를 가까이 간 여기는 양전화가 되고 저 안에는 음전화가 되는데, 내가 치워버리면 다시 원위치 돌아오잖아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죠? 이해 안 갔어요? 금속에는 무슨 전자가 있다고요? 걔가 밀린 거라고요. 저 끝으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거랑 느낌은 비슷한데 원리는 전혀 달라요. 얘는요, 전자쌍을 이쪽으로 내가 당겼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의 부분 전하가 있고 쟤는 플러스의 부분 전하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결합 하나 때문에. 알았니? 근데 이게 부분 전하가 1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걸 완전히 끊어서 가져가 버리면 나는 음이온이 돼요. 마이너스 1. 쟤는요, 플러스 1. 그런데 전자쌍이 나한테 거의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 전하는 음전하를 띄었지만 마이너스 1은 아니죠. 뺏은 건 아니니까. 근데 전하는 평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냥 예를 든 거예요. 플러스 3분의 2 그럼 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쟤는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왜? 전자가 우리 두 결합에서 도망간 건 아니니까 전하는 0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전자의 편재 현상을 설명할 때 이걸 쓴다고요. 결합의 극성을. 그래서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왜? 귀만 2개고요. 귀 하나에 눈 하나도 맞춰요. 여기는. 내 말을 들어봐요.
지금부터 공유 결합을 하는데 그 전자쌍의 치우침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고요. 그럼 그 전자쌍은 당기는 상대적 힘의 세기가 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원소들마다. 그걸 연구한 과학자가 폴링이란 과학자고, 그 폴링이 그 상대적 세기를 상대값으로 써놓은 게 맨 밑에 있는 그 데이터예요. 피아노 건반처럼 생겼죠? 눌러봐요. 소리 납니다. 눌러보세요. 중학교 애들은 맥히던데? 누르니까 어떠네? 누르고 있던데, 이렇게. 그럼 웃고 있던데? 영락한 거죠. 제가 누르라고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건 나 좋으라고. 그래, 네 속아주마. 뭐 이러면서. 영악한 거죠. 니들은 아예 귓등으로도 듣죠. 여러분 거기서 제일 큰 숫자가 누군가 손으로 짚어봐요. 얘가 제일 크다. 오, 봐요. 여러분들 눈 하나에 귀 하나만 있어도 맞춘다니까요. 걔가 숫자 얼마인가 봐봐요. 4죠? 바로 옆에 있는 산소 얼마인가 봐요. 바로 옆에 있는 질소는요. 이해 갑니까? 그럼 탄소 얼마겠어요? 붕소는요? 베릴륨은요? 규칙성이 보이죠? 얼마씩 줄고 있나요? 그렇죠. 이 전기음성도는 다 달라야 돼요. 근데 질소가 얼마라고요? 염소 얼마인가 봐봐요. 플룸 바로 밑에 있는 염소. 선생님 똑같아요. 유효숫자까지 내려가면 좀 달라요. 질소가 셉니다. 알았어요? 유효숫자 첫 자자에서 끊어서 그래요. 이때 이 전기 음성도를 보니 플루오린으로부터 멀면 약하죠. 제일 약한 놈이 누군가 손으로 짚어봐요. 얘가 제일 약할 것 같아요. 손으로 짚어봐요. 빨리. 너희들 머리가 나쁜 애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 똘똘합니다. 그렇게 노력 안 하는 거죠. 이 게으른 천재들 같으니라고. 봤어요? 87번 프란슘이 제일 작죠? 맞죠? 그럼 이러면 결론은 이렇게 내리겠다. 내 말 잘 들어? 플루오린으로부터 멀수록 음성도 작지? 같은 주기일 때 번호가 어떨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다. 번호가 클수록 플루오린에 가까우니까.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어떨수록 전기 음성도 크다. 작을수록 그렇지. 플루오린에 가까우니까. 이해 갔니? 요거 속으면 죽는다. 알았지? 원자 번호 클수록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이거 입에 달달 이 단원에서 외우고 와가지고 여기 가서 그냥 확 넣었다가 작살나는 경우가 많거든. 플루오린에 가까운 경우가 어떤 건지 찾으면 돼. 그렇다면 우리는 전기 음성도에서 정의를 한번 해보자. 전기 음성도란 무엇이라고? 두 원소가 공유 결합을 할 때야. 조건이. 두 원소가 공유 결합을 할 때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뭐라고? 상대적 힘의 세기. 상대값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야 가짜야? 가짜 얘들아 가짜. 가짜니까 단위가 안 붙는 거야. 우리 1단원에서 가짜 뭐 배웠어? 원자량. 걔 단위 안 붙이잖아. 진짜로 바꿀 때만 1몰은 몇 g이다라고 바꿔놨잖아. 마찬가지야. 얘들은 그냥 단위가 없어.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의 세기라고 하는데 이걸 잘 봐. 누가 제일 세다고? 플루오린이 제일 세. 그 다음 누구니? 산소. 그 다음 누구니? 질소. 그 다음에 17족이다.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들이 좀 세.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제일 약한 애가 누구야? 비금속 중에는? 수소. 얘가 2.1이야. 1주기 1족. 보이지? 2.1로 비금속 중에 제일 약하고 4.0으로 비금속이 제일 세다고. 여기까지가 비금속이다. 그럼 여기 있는 애들끼리 죽작죽작 하는 게 다 뭐야? 공유결합이잖아. 그치? 그럼 이 밑으로 뭐라고 쓴다? 이렇게 쓰고 끝. 선생님 왜 얘들은 알루미늄 다르고 마그네슘 다르고 나트륨 다른데 얘들은 왜 이렇게 안 적나요? 얘들은 자기들끼리 금속 결합 못 하잖아.
자기 자신과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들이 만약에 공유 결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누구랑 해야 돼? 비금속이랑 해야 돼. 그럼 우리는 그걸 무슨 결합이라고 불러? 이온 결합이라고 하거든. 알겠니? 그걸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고. 알았어. 물론 잘 들어봐. 나트륨하고 염소랑 이온 결합하면 얘들이 전자를 공유하니 완전히 뺏어가니? 염소가 완전히 뺏어가요. 나트륨 거의 그지야. 봐봐. 나트륨 음성도 1도 안 돼요. 얘 0.9 뭐 이래요. 부끄럽게. 힘 되게 약해요. 그래도 동네 북이에요. 와서 뺏어가고. 공유 결합을 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거죠. 응? 우리 둘이 공유할게. 응? 봤더니 가져갔어. 플러스 1가. 뿔. 화났다는 뿔. 그죠? 뺏겼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온 결합을 한다고. 근데 얘들도 공유 결합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합성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져간 거죠. 결합성은 있는데 사기를 당한 거지 얘는. 근데 비금속들은 어때요? 아, 내가 너한테 치우칠지언정 뺏기진 않는다 이러고 있는 거야. 바들바들 떨면서. 여러분, 수소와 금속이 결합하면 무슨 결합일까요? 화학결합 중에 누굴까요? 수소와 금속이 결합하면. 맞죠? 이온결합이죠. 좀 정의 내린 대로 외우라고.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여자 남자 아니야. 여자 남자 결혼하면 살기 싫으면 나중에 이온결합이야. 그래서 말인지 방구인지 그냥 그렇게라도 외워버리라고. 어쩔 수 없잖아. 자, 여기서 비금속 중에 제일 음성도 작은 애가 누구라고? 수소. 와, 엔드죠. 저거 엔드. 알죠? 제일 센 애가 누구라고? 그 다음. 자, 제일 약한 애와 3대장을 외우세요. H와 누구? FON. 확 읽어봐. 핸드폰이라고. H 핸드폰. 외우라고. 왜? 화투 가면 저게 이용이 돼. 무슨 얘기냐? 누가 부분 전하가 제일 세겠냐 그러면 제일 약한 수소와 제일 센 플루린이 공유 결합하면 전자쌍의 플루린이 제일 셀 거 아니야. 제일 당길 거 아니야. 그때 부분 전하 값이 제일 크겠지. 이해 갔어? 결합의 극성이 제일 크다고. 두 번째, 산소랑 수소가 그 다음 세겠지. 질소와 수소가 그 다음 세겠지. 3대장이라고. 핸드폰 꼭 기억하라고. 이해 갔어? 자, 우리는 전기 음성도에 대한 얘기를 봤다. 전기 음성도.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어떻게 된다? 전기 음성도 커지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작아진다. 이 모든 이유가 왜? 플루린과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세다. 이 결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죠? 이게 왼쪽 페이지에 있는 얘기 전부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결합의 극성입니다. 자,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 굉장히 거창하죠? 어려운 말도 막 나와요. 자, 이런 말을 써볼게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합의 극성? 무슨 얘기냐면 전자쌍이 조금이라도 치우치면 극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야, 니네 여기 원소 기호 잔뜩 써 있잖아. 음성도 똑같은 애가 누구냐? 음성도 똑같은 애가 질소랑 염소. 이럴까봐 아까 내가 미리 약을 친 거야. 다른 거야, 나 둘이. 알았어? 그럼 결론이 뭐냐? 선생님, 음성도 모두 달라요. 그런데 전자쌍이 움직이지 않고 극성을 띠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는 수밖에 없겠지. 그 대표적인 얘기가 원소야. X2. 1번부터 20번까지 X2 형태의 원소가 몇 개 있다고 그랬지?
몇 개 있다고? 5개가 있어요. 그죠? 수소 H2, N2, O2, F2, Cl2 5개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무극성 공유결합. 무슨 말입니까? 전기 음성도 차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기 음성도가 0이다. 전기 음성도가 0이면 극성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얘가 없어요. 얘가 없어요. 이게 극성이 생길 때 나타나는 벡터 값이거든요. 얘가 0입니다. 됐어요? 뭔 뜻입니까 이거? 이걸 뜻하는 거라고. 됐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대부분이 얘일 거 아니겠냐? 이거는 전기 음성도 차가 이렇게만 표현하면 된다고 시험 문제 이렇게밖에 안 나와. 0이 아니다.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도 있을 거 아니야.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어떤 원소끼리? 서로 다른 원소 사이. 공유결합. 너무 쉽지 않냐? 이거하고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C, H, 4 중심 원소 누구야? 이건 알죠. 그지? 그럼 얘는 구조식으로 이러한 구조식이 나오겠다. 맞아 안 맞아? 우리 해봤지 지난 시간에? 질문. 무극성 공유결합 몇 개 보여? 무극성 공유결합 몇 개 보여? 없어. 니네는 공유결합이라는 거 선생님이 얘기했지. 공유전자 몇 쌍 보이냐? 4쌍. 선 하나가 공유전자 한 쌍이라는 거 알았지? 이 선을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라니까. 이때 우리는 봐라. C와 H의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걸 알 수 있어. C와 H가. 알지? 이게 몇 개 있어? 4개. 이게 끝이야. 이해 갔니? 그러면 중심원소 누구니? 질소지요. 자, 무극성 공유결합 보여 안 보여? 없죠. 그러면 N과 F의 극성 공유결합 몇 개 보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선생님 저걸 쌍극자 모멘트로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탄소하고 수소 중에 음성도 누가 커요? 탄소가 2.5 외우면 멋있죠. 외우면 멋있는데 수소가 제일 약하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음성도. 이게 쌍극자 모멘트 표시라고요. 화살표를 가리키는 쪽이 음성도가 센 쪽이고 이것은 모멘트 벡터 값이 해가지고 딱 위에 선을 그은다고요. 그럼 얘도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얘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얘도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얘 쌍극자 모멘트 표시해 봅시다. 누가 더 세요? N하고 F 중에. F죠. 핸드폰인데. 그래서 이쪽으로 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쌍극자 모멘트예요. 자, 결론. 중심 원자가 하나면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할 수가 없다. 중심 원자가 하나인 화합물은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심 원자가 2개짜리는 다르겠죠. 여러분 여기 한번 봐. 기억나냐? 얘 공유전자쌍 몇 쌍? 확 뽀뽀한다 너. 남학생. 내가 중심 원자 2개짜리도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어? C2H4,
C2H6, C2H2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지? 기준이 얘라고 했잖아. 1대2. 왜 기준이야? 요 아래쯤 다 더한 게 공유전자 쌍이기 때문에. 기억나니? 그럼 탄소 2개를 써. 그 다음 플로린을 양쪽에 배치해. 4개. 했더니 이렇게 되잖아. 질문. 극성 공유전자 쌍이 몇 쌍 있어? 극성 공유결합이. 막 극성인데 내가 잘했어. 4개. 무극성 몇 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틀린다고? 문이 없는 거죠. 맞죠? 귀만 있어도 알아요. C2F4? F 숫자만큼 극성. 됐잖아? 그럼 C 2개니까 그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무극성 2개.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한다면, 굳이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플로린이 세니까. 지금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잘 봐요. 공유결합을 할 때 공유전자 구름 전자 쌍은 치우침 현상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극성이라면. 극성 공유결합일 때는. 서로 다른 원소일 때는. 근데 같은 원소끼리는 치우침이 없어요. 전하의 비편제 이런 게 없다고. 알겠어? 편제가 되지 않는다고. 비편제가 딱. 근데 극성 공유결합은 편제가 일어납니다. 음성도가 어느 쪽으로? 센 쪽으로. 전자구름이 치우쳐서 부분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 전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콩나물 이러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의 부분 전하가 형성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시겠어요? 페이지 192쪽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프. 이 그래프가 도대체 뭔 뜻인가? 이리 알려드리죠.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거.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학을 함에 있어서 저 얘기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럴 때 조금 반갑죠. 뭔가 저 얘기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는 얘기 나왔을 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가로축은 전기 음성도예요. 그죠? 그 차가 크면 클수록 금속과 비금속 관계라는 건 알겠어요? 전기 음성도 차가 크면 클수록. 기잖아요. 실예로 여러분. 수소는 2.1이라고 했어요. 제가 플로린은 4.0이고요. 얼마 차이 나요? 1.9 차이 나거든. 그지? 1.9 차이 나는데 봐라. 왼쪽의 세로축은 뭐라고 돼 있어? 결합의 이온성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 세로조는 뭐가 돼 있지? 결합의 공유성이라고 돼 있지. 그거를 같은 수평한 선대로 합 100이야. 그게 100. 그럼 무슨 말이냐?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분자들은 공유결합만 100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온결합성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다시 이온결합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공유결합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연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구술 면접으로 나왔던 문제거든. 내 말을 잘 들어봐. 너희들 앙금 알지? 앙금. 앙금은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잖아. 근데 얘는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야. 야, 이온 결합인데 물에 왜 안 녹아? 이거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걔들이 이온 결합성도 있지만 공유 결합성도 있어서 그래. 알았니? 이온 결합성도 있지만 공유 결합성도 있어서 그래. 다음. 염산 알지? HCl. 니네 HCl이면 공유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야? HCl 안에 금속 원소 있어? 없지? 그럼 공유 결합이다, 걔들. 근데 걔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지? 이온화 되잖아. 극성 공유 결합성도, 결합의 공유성도 있지만 결합의 이온성도 존재해서 이온화가 되는 거라고. 니네 산연기 배웠잖아, 중학교 때. 산이란 3대 강산, 염산, 황산, 질산 이러고 달달달 외웠고, 약한 산, 아세탄, 탄산 달달달 외웠지. 니네 이 산 화학식을 가만히 봐봐. 다 분자다. 가만히 봐봐. 다 분자야. HCl, H2SO4, HNO3, CH3, COH 다 비금속으로 돼 있어. 이런 것들이 분자거든. 근데 얘들이 물에 녹아야 이온이 될 거 아니냐? 선생님 공유결합은 이온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온화 되는 애들 수소화물을 우리가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 걔들을 산화라고 이름 붙인 거야.
근데 염기 잘 봐라 얘들아. 염기 NaOH, KOH, CaOH2 모두 뭘 포함하고 있지? 금속을 포함하고 있지. 그러면 니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염기는 모두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라는 거야 걔들은.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이온 결합이 돼야 염기성이라고. 그래서 니네가 1단원에서 이런 거 배웠지. C2H5OH가 누구니 얘들아? C2H5OH가 누구야? 몇 년 후면 니들이 즐겨 마실 음료수지. 알코올. 얘가 염기성이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오답으로. 얘가 염기가 되려면 여기 앞에 금속이 있어야 돼. 왜? 금속 결합, 금속 이온이 들어있는 이온 결합이 염기성이니까 정의가. 얘 분자다? 얘 중성이야. 그래서 저 OH는 수산화 이온이 아니라는 얘기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뜻인가 봐봐라. 이온 결합 물질들 중에서도 이온화가 잘 안 되는 애가 있고 공유 결합 물질들 중에서도 이온이 잘 되는 애들이 있어.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지. 근데 결합의 이온성이 100% 이내는 없거든. 결합의 이온성이 100% 이내는 없어. 근데 결합의 공유성이 100% 이내는 있어. 누구냐 그게? 무극성 공유결합 애들이야. 알았어? 무극성 공유결합은 결합의 공유성이 100%야. 절대 이온 안 돼. 그래서 내가 말한 X2 있지, X2 아까 5가지. 걔들은 절대 물속에서 이온 안 돼. 알았어? 나머지 화합물들은 약간 녹아서 이온화를 될 수 있는 놈들도 많아. 그런 애들은 결합의 이온성이 좀 많은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입학사정관이 질문한 게 그거였다고. 왜 염산은 물에 녹으면 이온화되느냐? 왜 탄산, 칼슘은 물에 녹았는데 이온화가 안 되느냐? 이걸로 설명했어야 돼. 그런 화합물들은 결합의 공유성과 결합의 이온성이 공존하는데 어떤 결합성이 더 커서 그런 성향을 더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해야 자네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가라. 그죠? 교수님 저 붙었어요? 가.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제 약간 번외 경기가 될 수 있어요. 밑에 내려가 봐요.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는 표시를 화살표로 하고 끝을 세로줄을 딱 긋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뮤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리학에 보면 마찰계수를 뮤라고 쓰듯이 여기도 뮤라고 쓰거든요. 뮤는 뭐라고 돼 있나요? Q 곱하기 R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일반화에 가서 계산합니다. 거기 가서도 계산 이렇게 해야 하고 끝나요. 저 Q가 뭐냐? 부분전화예요. 저 Q가 뭐라고요? 부분전화고요. 어리, 거리예요. 거리. 결합 거리. 자, 부분전화가 크기가 똑같은데 거리도 멀다? 살벌한 거거든요. 이건. 쌍극자 모멘트 엄청 센 거예요. 대부분요. 이 전하량은 부분전하저 Q는요.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거리가 멀면 약해지게 돼 있는데 거리도 먼데 전하량도 크기도 그대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쌍극자 모멘트 크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지? 음성도 차가 크면 알았어요? 전기 음성도가 크면 Q 값이 커지는 겁니다. 부분전하가 커진다고요. 음성도차가 크면 거기에 그 크기가 변하지 않으면서 거리도 멀다? 이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상당히 커진다. 그럼 뭘로 표시한다? 길이로 표현합니다. 화살표 길이로. 자, 이제 질문. 쌍극자 모멘트는 스칼라다, 벡터다? 벡터예요. 벡터는 뭐가 가능하다? 더하고 빼는 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힘이에요, 힘. 알았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합을 해볼 거라고, 이제는. 어디 내에서? 얘들아, 공유결합을 한 물질들은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 입자 이름이 뭐야? 남학생이 하나밖에 없어. 쟤만 때릴게요. 힘 빼. 처음엔 다 그런 거지. 내가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터무니없는 농담을 하더라도 잘 들으란 말이야. 야, 비금속들은 여자라고 했지. 여자끼리 결합해서 나온 이름이 꼭 여자 이름처럼 됐다고 해서 내가 얘기했잖아. 누구였어? 여자 이름 끝에 자자 들어간다 해가지고
아보가드로가 무슨 설 얘기했냐? 그분 잊어먹었어? 일단은 지나가면서 그분은 내 마음속에 뭐 이러면서 분자 얘기했잖아. 분자. 지금 니들이 이제 분자 본다니까 앞으로. 분자는 공유결합을 한 첫 번째 조건. 뭘 한? 공유결합을 한 두 번째 조건. 독립적인 존재를 뜻하는 거야. 분자란. 그럼 그 독립적인 존재가 그 안에서 전자고름의 치우침 현상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양전할 부분이 있고 음전할 때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없는 것들은 왜 그렇고 이런 걸 이걸로 설명할 거라니까. 왜? 그들은 모두 공유결합을 했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질문해 볼게. 야, H2도 분자 맞지? H2 안에 무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을까? 틀리면 쟤 맞아. H2라는 분자 안에 공유결합 몇 개 있을까? 잘했어. 네가 제 목숨 살렸다. 한 개 있겠지. 수소는 하나밖에 못하니까. O2 안에는 몇 개 있을까? 그렇지. 두 개 있겠죠. 두 번 살렸네. 어이, N2 안에는 몇 개 있어? 그렇지. 그 한 개, 두 개, 세 개가 다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이겠지? 그래서 걔는 극성을 안 띄워. 그런 분자가 무극성 분자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극성 공유결합이 4개나 되지. 그지? 그럼 얘는 극성 분자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야. 얘 극성 분자 아니야. 무극성 분자지. 왜 무극성이지? 전자 치우침 현상이 다 있는데 합이 0이 되는 거야. 합력이 0이 된다. 쌍극자 보면 합이 0이 되어서 얘는 무극성 분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원리를 배우는 거라고 니네가 뒤에 가서 말은 그렇게 해. 그런데 화학식만 봐도 니네는 맞춰 이제. 알았어? 내 말은 명심하고 가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갈 거라고? 분자로 갖고 갈 거라니까 끌고선. 알았냐? 여기 어렵냐? 안 어렵지. 질문. 이제 질문해야지. 현명학식 안 배웠지? 질문해야지. 내가 이 학원에 오면서 이름을 안 외웠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슬슬 줄어들면서 친숙해지니까 이름을 외우고 싶어요. 혜원이가 누구야? 혜원이. 읍슈. 예원이. 미안하다. 예원아. 누구냐? 예원이. 하이파이브. 연수 그럼? 손들 뻔했죠. 깜짝 놀랐죠? 유진이 알고. 민지. 네가 최씨인지를 처음 알았네. 미스터 최. 다 외웠어요. 예원씨, 네 머리가 그렇게 최애야? 예원이가 대답해. 이 안에 무극성 공유결합 있어 없어? 있어. 몇 개? 3개? 4개? 연수 도와줘봐. 몇 개 있겠어? 얘가 말한 것 중에 답이 있어요. 두 개 했다가 얘가 틀렸어요. 처음에 좀 귀담아 들으세요. 얘가 2개? 그랬다 내가 이랬더니 1개? 그래 이렇게. 야, 생각을 해봐. N은 선이 몇 개 나오는 애지? 선이 3개 나오는 애는 기억나지? 그러면 N을 양쪽에 놓고 F를 몇 개씩 뿌려? 2개씩 뿌리면 이제 질소는 선이 몇 개만 나와? 1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야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 몇 개? 1개를 찾으면 극성은 F수 세면 된다고. 몇 개? 4개. 이제 했으니까 이거 틀리면 바보죠. 이제 이거 틀리면 바보예요. 민서가 무극성 몇 개? 2개. 극성 몇 개?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극성은 저 플로린 개수만 세면 되겠죠?
유진이, 무극성 몇 개? 그렇죠. 극성 몇 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뭔가 소리치고 이래 본 적이 처음이죠? 맨날 이러고선 듣다가 반몽 상태로, 그죠? 민지, 무극성 몇 개? 몇 개? 한 개, 그렇죠. 5와 5 사이에 하나가 있어야죠. 그래야 H가 양쪽에 하나씩 또 붙겠죠. 지금 이해 갔어? 다 했어, 너네 그럼. 결합의 극성이 이런 거야. 우리는 지금 전자쌍 치우침 현상을 보는 거라고. 얘가 편제가 되어 있는지 비편제되어 있는지. 편제가 돼버리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비편제는 얘가 무극성일 때 딱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 이해 갔지? 그럼 이제 풀어봐. 극성 공유결합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극성 공유결합이란 말과 똑같은 말은 전기 음성도 차가 0이 아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서로 다른 원소 간의 공유결합이다. 이게 끝이야. 그럼 무극성 그 반대겠지. 이해 갔어? 자, 이렇게 쉬운 게 어딨다고. 페이지 194쪽 가봐. 선생님 이거 우리 했는데. 맞아. 니네가 다 한 거야 이거. 루이스 전자점식. 기억나지? 루이스 전자점식을 보면 이게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루이스 구조식까지 다 있거든. 우리 이런 거 기억하잖아. 봐봐. N2, F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썼던 거 기억나냐 이거? 그래서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도 해봤잖아 니네가. 공유전자쌍의 숫자는 저 선의 숫자만 세면 되잖아. 이게 루이스 전자 구조식이야. 저걸 점으로 다 바꾸잖아 선을. 그럼 어떻게 전자점식이 되는 거고. 이해 갔어? 이걸 우리가 앞에서 다 했었단 말이야. 됐지? 기억나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여기서 봐야 될 건 이온의 전자점식이야. 오른쪽 페이지 중간 가봐. 오른쪽 페이지의 중간. 빡! 거기 보면 양이온들은 이렇게 쓴다 얘들아. 양이온들은 이렇게 써. 끝이야 이게. 보여? 그냥 Na 플러스 이거 밖으로 빼야죠. 이러고 말아요. 왜? 해석을 들어봐. 양이온들은 외곽의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냥 최외곽의 전자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 니들은 얘가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서 이런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보자. 네온은 원자과 전자수가 얼마냐? 그럼 0이라고 하는 거야. 네온은 18제곱은 0이다. 없다고. 얘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근데 음이온들은 아니야. 음이온들은 외곽에 전자가 7개 있던 CL이 전자 하나를 받았다. 이런 애가 전자 하나를 받았어. 전자 하나를 딱 받는 순간, 이렇게 받는 순간 여기 붙는 거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음이온들은 외곽의 전자의 8개를 다 표현해주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고, 양이온들은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거라고. 이해 갔지? 그럼 수소 어떻게 표현할래? 수소 이온 어떻게 표현할래? 이렇게 표현하지. 자, 수소. 저 안에 전자 몇 개 있어? 연수가 얘기해봐. 전자 몇 개 들어있어? 수소가 원래 전자가 몇 개 있는 애지? 그래. 지금 잃어버렸어? 받았어? 그러면 너 하나 있는 거 나한테 뺏기면 너 몇 개 있겠냐? 그죠, 그지죠. 없는 거예요. 빵. 쟤는 전자가 없다고 지금 현재. 이해 갔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든 간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봐봐. 내가 이렇게 써놓고, 알았어? 얘는 전자 배치가 10번 네온을 따라. A 몇 주기 원소야? A는 몇 주기 원소냐고.
얘 10번 네온을 따른다니까. 얘 몇 주기 원소냐고. 그렇지. 3주기 몇 조? 민지 몇 조? 전자 몇 개 잃어버렸어? 전자 몇 개 잃어버렸어? 그럼 몇 쪽이야? 알겠어? 2족이야, 2족. 이해 갔니? 중요한 건 얘가 몇 주기 원소냐고. 3주기야. 전자를 잃어버려서 얘가 된 거니까. 시험 문제 얘만 낸다고. 알겠냐? 니네 거기 있는 내용들은 다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이야. 응? 저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이상 안 하겠어. 아, 근데 뒤에 슬쩍 넘어가려고 했더니 숙제 또 안 할 거 아니야, 니네들. 페이지 197쪽으로 가봐. 197쪽에 기출자료 2를 한번 봐봐. 루이스 전자점식 봤어? 문제를 싹 읽으면서 밑줄을 잠깐 쳐봐. 1, 2주기의 비금속 원소 밑줄을 쳐봐. 1, 2주기의 비금속 원소. 자, 이제 제가 선생님 물어보는 대로 니들이 대답해봐. A 누구야? 원소기호 A. 그래. 야, 최각의 전자가 하나 있는 애 비금속은 수소밖에 더 있어? A는 수소야. B는 누구? 비공유 전자쌍만 봐. 걔 한 쌍 있잖아. 질소지 그럼. 그럼 C는 산소겠고 D는 플루린이겠죠. 비공유 전자쌍만 보시면 되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질문. 여러분 A, B, C, D가 모두 이원자 분자로 존재할 수 있죠. A2, B2, C2, D2 존재할 수 있잖아요. 맞지? 그러면 A, B, C, D 중에 누가 중심 원자가 될 수 있는 애들이냐? B하고 C야. 이해가? N하고 O만 중심 원자가 될 수 있어. A하고 맨 끝에 있는 D는 의미가 없는 애들이지, 걔들은. 질문? B하고 A랑 결합한 화학식은 뭐가 되지? A3, B가 되겠지. 다시 말해 BA3가 될까? 이게 NH3잖아. 그치? A하고 C가 결합된 화합물은 A2C가 되겠지. 그게 H2O잖아. 이런 식으로 출제자들이 물어봐. 그럼 너희들은 미지의 원소기호가 뜨지? 그럼 무조건 원소부터 써. A, B, C, D 거기다 쓰라고. 정말 조심할 건. 정말 이런 애가 있어요. C를 딱 보고 탄소. 이제라도 틀려요. 정말 미치고 환장합니다. C 잘 헷갈리고요. A에서 F까지 그러면 F 플로린이라고 쓰는 건 되게 많아요. 알았습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왜 제가 밑줄을 칠하겠냐면 얘들 지금 비공유 전자쌍까지 표시해줘서 그렇지 그거 표시 않고요. 그냥 2주기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2주기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데 공유 결합은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면 걔는 누굴까요? 2주기인데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공유 결합 한 번밖에 못해요. 누구예요? 맞았어요. 플로린밖에 없잖아요. 수소는 옥텟 규칙 만족 못하거든요. 수소는 무슨 규칙이지? 그렇지. 뒤에 규칙. 그건 잘해보고 있네요. 뒤에 규칙. 안 나와요. 시험에는. 그냥 안정한 전자 배치 이러고 말죠. 이런 겁니다. 얘기인즉슨.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1번 이것들의 공유 전자쌍 수를 각각 구하세요. 한 쌍, 세 쌍, 두 쌍, 한 쌍. 이게 답이죠. 이해 가요? H2, N2, O2, F2니까. 기억나요? 다음 A가 B, BCD와 각각 결합해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할 때 결합하는 A의 수 B랑 결합하면 3개, C랑 결합하면 2개, D랑 결합하면 하나.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B, D의 전기 음성도 크기 D가 제일 세다죠. 그 다음 누구? C죠. 바로 옆에 있는 애니까. 그 다음 누구? B죠. 질소. FON 기억나요? 핸드폰. 됐습니까?
자, 4번 보세요. A와 B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에서 공유 전자쌍수와 비공유 전자쌍수는 같다. 너네 AB 화합물이 뭔데? NH3. NH3 안에 극성 공유결합 몇 번 있어? 3번이지. H 숫자 세면 되잖아.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지. N에 한 쌍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유 전자쌍의 수는 3쌍인데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야? 한 쌍이잖아. 이거 틀린 답이지. 근데 내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 A하고 C. A와 C가 공유 결합을 할 때 그러면 극성 공유 전자 두 쌍이에요. 비공유 두 쌍이죠. 걔는 이게 맞죠. 그러니까 B가 아니라 C로 바꾸면 이 말은 O가 될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기억나죠? 다음 2번 A와 C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에서 C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유일하게 만족 못하는 게 A라니까. 알았냐? B, C, D는 화합물이 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세 번째, A와 T는 이온 결합에 의해서 화합물을 형성한다. 여러분, 이온 결합은요, 금속 원소가 와야 돼요. 여기 금속 원소 없잖아요. 다 공유 결합입니다. 다음 CD2. 얘들아, CD2. 뭔 소리지? OF2요. OF2에서 이중 결합이 있냐? 없어. 알겠니? 얘들은 극성 단일 공유 결합만 2개 있는 거야. OF2니까. 됐죠? 됐죠? 오케이? A와 B, C, D 결합은 모두 극성 공유 결합이다. 맞잖아. 서로 다른 원소끼리잖아. AB, AC, AD. 다음 A2C 누구지 이거? H2O지. 여기서 A는 얘들아 A가 수소잖아. 수소는 무조건 무슨 양전할 땐다? 부분 양전할 땐다. 왜? 음성도가 약하니까. 맞지? 그럼 플루린 무조건 음전화 뛰겠죠. 음성도 제일 세니까. 이해 갔어? 니네 왼쪽에 자료 1번에 가를 한번 볼래? 가? 극성 공유야 무극성 공유야? 가. 응? 걔 무극성 공유지. 맞지? 그러면 나를 봐봐. 얘는 극성 공유지. XY 중에 음성도 누가 세? Y가 센 거야. 그쪽으로 구름이 치우쳤다고. 이해 갔지? 그럼 달을 봐봐. 달을 보니 누가 음성도가 센 것처럼 보여? Y가 센 것처럼 보이지? 이제 질문할게. X와 Z는 음성도 누가 더 셀까? 나의 X와 다의 Z를 전기 음성도를 비교해봤어. 둘 다 Y보다 음성도 작지? 그럼 X하고 Z 중에 누가 음성도가 클까? 왜 X라고 생각했어? 비금속이니까. 지금 달을 보면 떨어져 있어 얘들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Z가 뭐가 되는 거야? 금속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아무리 음성도가 작은 수소라도 누구보다 세다겠지? 금속보다는 세다겠거든. 이해 갔어? 그래서 지금 이 구름의 모양으로 봤을 때 다는 이온 결합이었던 거야. 알았니? 그래도 나는 공유 결합이고. 이해 갔지? 또 숙제 안 해올 거야? 나쁜 사람들. 페이지 202쪽. 이게 마지막 단원이다. 보이지? 이제부터 우리가 분자를 따지러 들어갈 거거든. 우리 이정의부터 해자. 이정의. 너네 여기는 선생님이 이거 암기해 라고 하는 거는 암기를 다 해. 여기는 조그만 시험 보기 전날 벼락치기라는 거 있잖아. 그걸 했을 때 암기만 외우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전에 분자식을 보든 구조식을 보든 얘가 무극성인지 극성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 그건 벼락치기로 할 수 없는 거거든. 지금부터 선생님이 분자에 대한 정의를 잠깐 하고 이번 시간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분자를 확실히 해줄게. 자, 분자란 무엇인가? 분자가 딱 뜨잖아. 몰레큘라라고 그래.
분자의 두 가지 기본 조건을 꼭 알아둬. 첫 번째, 무엇을 한다? 화학결합으로. 공유 결합을 해야 돼. 두 번째,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야 돼. 질문. 분자야 아니야? 분자야 아니야? 왜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죠. 얘가 있잖아요. 이거 이온결합입니다. 알았어요? 분자야 아니야? 연수야 자꾸 너만 보인다. 분자 아니야? 연수가 남학생이었으면 들어서 이렇게. 다원자 이온일 때는 이거 금속 이온 취급한다. 조심해. 금속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걸 분자라고 착각하는 친구들 많다고. 알았지? 다시. 분자야 아니야?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야. 이거 마치 분자 같잖아. 두 번째 위배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통합과학 배웠지 너네들. 1학년 때 복사슬 구조. 기억나? 독립구조. 독감 이러고 외우잖아. 독립구조는 감남도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 감휘 뭐 이러고 외우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연속적 구조로 얘는 원자결정이야 얘들은. 그래서 내가 원자결정에서 이거 공유결정에서 알려줬을 거야. SiO2 C 분자야 아니야? 아니야. 일단 공유결합 조건은 맞지만 얘는 연속적으로 결합돼 있어. 다이아몬드나 흑연이야.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공유결합인 것들을 분자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독립적 존재에 대한 거는 이 장에서는 그냥 다 가정이 돼 있다고. 다 존재해 그냥. 알았어? 그런데 공유결합을 했을 때 이 분자 내에 전자쌍 편제나 비편제가 어떻게 일어나서 이 분자가 무극성을 띠는지 극성을 띠는지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다. 봐라. 우리는 분자 내에서 이 분자의 전하를 좌지우지하는 애 가장 중요한 애가 누구냐? 물론 뭐 걔들 움직이는 핵전하도 있겠지만 바로 전자구름이다 얘들아. 전자구름. 이 전자구름이 이 분자들의 쌍극자를 유발한다 안 한다야. 아, 이 말을 잘 들어. 내가 지금 무슨 극자를 하겠지? 쌍극자. 그럼 뭐가 있겠냐? 이거 쌍극자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전하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 전하는 양하고 음밖에 없단 말이야. 그걸 쌍극자라고 그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왜 쌍극자란 말을 쓸까? 이온은 양이온 무슨 전하 띄었어? 양전하. 음이온 음전하. 근데 분자는 전자가 편제가 전자그룹이 편제돼 버리면 쌍극을 다 띄잖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맞지? 그러면 쌍극자가 존재를 하게 되는 분자들은 극성 분자가 돼버리는 거야. 말 갖고 장난치는 거 조심해.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와 극성 분자가 되어 있다란 말은 다른 말이야.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쌍극자 모일 때 합이 0이 돼버리면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거든. 설명을 잘 들어봐. 이렇게 전자구름의 치우침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니들은 구름이 누구 때문에 생기나를 봐야 되는데 니들 전자구름이 거기에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죠? 이렇게. 전자구름이. 자, 지금부터 여기서 중심 원소의 위치가 어딜까? 여기가 중심 원소거든? 가운데가? 맞지? 그러면 얘는 공유결합을 몇 번 한다는 얘기가? 2번. 그럼 이거 옥텟 규칙 만족하겠냐? 안 해. 안 해도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지. 이때 얘가 누구냐고. 얘가 얘라고 하거든. 베릴륨이 이주기 원소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쟤 금속이야 얘들아. 응?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 뭔 소리야 이거? 결합의 공유성, 결합의 이온성을 보면 알아야 해. 금속이지만 뭐도 있다? 결합의 공유성도 있는 애야. 특히 베릴륨은 양이온 잘 안 돼. 리튬은 잘 되거든, 뚱땡이라. 근데 베릴륨은 정말 양이온 잘 안 돼. 오히려 결합의 공유성이 조금 더 커. 금속이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의문이 풀렸어. 금속을 데려다 놔도 분자 구조를 설명할 수는 있겠구나. 분자성이 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좀 설명이 안 되겠지. 이게 베릴륨이다. 안정한 바닥 상태 전자 배치. 그러면 얘는 홀전자가 있냐 없냐? 없지. 홀전자 0이지. 그런데 여기는 홀전자가 2개 있는 것처럼 나오거든. 왜 그러냐? 봐라. 이렇게 안정한 바닥 상태 원자가 외부에서 수소나 플로린 같은 것이 다가오잖아. 그럼 걔들이 뭘 갖고 다가와? 전자 구름을 갖고 다가오잖아. 그치? 그럼 얘가 변해. 혼자 있으면, 민지야, 너 혼자 있을 때 뭐 해?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하냐고. 발가락 사이 때도 이렇게, 손톱 사이 때도 이렇게 빼고. 이거 알아. 자는 거 좋은데 뭐. 게임도 하고, 그죠? 방구도, 뭐 다 이럽니다. 근데 멋있는 오빠나 잘생긴 오빠들이 쓱 다가오면 모습이 변하죠. 나도 그래요. 니들하고 있으면 그러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괜히 의자 빼고, 니네 의자 앉을 때 발로 쳐갖고 넘어뜨리고 뭐 이런 애가 괜히 의자 빼서 넣어주고.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자기 친구들 중에 뭐 진짜 걔 망나니 같이 굴다가 남자애들만 나타나면 요조숙녀발로 확 변한 애들이 있어요. 이거예요, 애들이. 전자구름이 안정한 원자의 형태는 이럴 때예요. 이렇게 됐는데 외부에서 다른 원소들이 전자구름을 가지고 다가오면 얘가 변한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변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 걸 혼성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이렇게 변해요. S 하나, P 하나 이런 식으로. SP 혼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거든. 그렇게 따지면 봐라. 5번 붕소도 있잖니? 원래 이렇거든, 얘들아. 얘 홀전자 하나야. 근데 우리는 5번 붕소를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전자구름이. 이게 3개로 나온다고. 혼성 오비탈. 분자 오비탈 모형이라고 대학 가서 배워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그 전자구름 모양이야. 풍선. 알았니? 얘들이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한다. S 하나에 P 2개. sp2 혼성이라고 그래. sp2 혼성.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들떠가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런 걸 거쳐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 붕소가 비금속이에요? 아니요. 붕소는 중금속이죠. 베릴륨이 비금속입니까? 아니요. 금속입니다. 하지만 분자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건 결합의 공유성도 있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거죠. 자, 6번 탄소 보실래요? 6번 탄소. 1s 2, 2s 2, 2p의 2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전자를 표현하면은 홀전자가 2개밖에 안 되는데, 잘 봐요. 탄소는요. 구름, 앞에 구름, 저 뒤쪽에 구름. 이런 식으로 입체로 표현, 입체로. 홀전자 2개 있는 애가 여기 있는 전자가 퉁 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SPPP. sp3 혼성 오비탈이 돼가지고 공간상에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위해서 얘들이 정사면체형으로 바뀌어요. 구름 형태가. 아시겠어요? 다음 시간에 이걸 배울 거라고요. 전자 쌍이 가장 반발이 최소화가 되는 위치가 얘 몇 도? 180도. 이거 몇 도? 120도. 요거 몇 도? 외우세요. 109.5도입니다. 공유 전자쌍만 있을 때 전자쌍이 최대로 안정한 형태로 공간상에서 배치된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아셨습니까? 이런 형태의 전자쌍 구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른 원소가 이제 결합할 거 아니겠니? 얘들아? 그럼 무슨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에 수소가 와서 붙든 플루린이 와서 붙든 얘들 사이는 무슨 공유 결합이 되지? 극성 공유 결합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전자쌍의 치우침 현상이 생길 거고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나겠지. 그런데 이런 애들은 이렇게 세 개인 애들은 무조건 대칭이야. 쌍극자 모멘트 같은 원소가 와서 붙으면 쌍극자 모멘트가 어느 방향으로든 생기거든. 근데 그들의 합이 0이 될 수 있다고 얘들은. 극성 공유 결합을 하지만 그들의 합이 0이 될 수 있는 경우 수야 이게. 이게 이해가 가면 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겠구나. 그게 이해가 갔을 때 나중에 내가 화학식 보는 방법 딱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라고 금방 이해가 가. 알았냐? 극성 공유 결합에 대한 얘기 오늘 했고 그 다음 지금 선생님이 세 개의 중심 원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세 개 중심 원소의 공통점을 하나 얘기해 보자.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거야.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공유 전자쌍만 존재하는 거지.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의 차이가 뭐냐고? 공유는 두 원소가 얘를 꽉 잡고 있어요. 전자구름을. 전자구름이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닌 거 알죠? 파동을 합니다. 근데 두 원자가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비공유는 어때요? 원자 하나만 잡고 있죠. 이렇게 움직여요. 범위가 넓다고요. 아시겠어요? 그것들 가지고 각에 왜 분자각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결론,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그리고 그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까 우리 극성, 공유 결합을 표현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 전기 음성도가 0이 아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결론은 서로 다른 원소끼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런 거를 여기서 설명할 거야. 알겠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